이번 시간에는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선배 시민 활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선배 시민 이런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배 시민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이제 어르신에 대한 호칭인데요. 우리가 좀 많이 활용하고 또 선배 시민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많이 우리가 부각시키는 것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노인의 사회 참여 그리고 선배 시민 활동은 어떠한 영역에서 활동에 대한 것을 펼치는 것인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이번 챕터의 목차는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선배 시민 활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고요. 좀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 챕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선배 시민 활동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회 참여는 어떤 것일까요? Social Participation이라고 하는 사회 참여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 교류와 관련된 일정한 규칙과 형태가 있는 활동으로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 안에서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등과 접촉하며 타인과 교제하게 되는데 이러한 활동을 바로 사회 참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서는 1997년 제3차 노인복지법 개정에서 노인의 사회 참여와 취업 활성화의 근거를 마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사회 참여라고 하는 것은 활동적 노년을 보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하나의 그 시점이 바로 이러한 노년기의 사회 참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령사회의 질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 고령화 지수에서 볼 때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에 이 경제개발 협력하는 거죠. 경제를 협력하는 개발기구 그 협회가 있는데요. 경제개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대상으로 측정한 한국의 활동적인 그 노년 지수를 보면 한국은 53.04로 나와 있고요. OECD 34개 국가 중 하위 41%인 22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것은 여기에 말한 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위치로 본다면은 아직은 그 중위권도 못 넘어간 하위권에서 사실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회 참여의 개념을 본다면 한국의 OECD 국가 활동적 노년 지수를 표를 보는 것처럼 보는데요. 한국이란 나라가 바로 이렇게 그 40이 뒤로 빠졌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아쉽고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죠.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 21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한 그 자료를 교과서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고령화 지수라고 하는 것은 하트포트 에이징 인덱스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5가지 지표를 통해서 활동적 노년을 측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 9-3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영역에서 보면은 생산성과 사회 참여라고 하는 엔게이지먼트라고 하는 것을 볼 때 바로 정의를 어떻게 두고 있냐면 노동 또는 자원봉사를 통해 노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바로 생산성과 사회 참여로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웰빙, 영어로도 웰빙이죠. 웰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노인의 건강관리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또 필요한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것을 우린 웰빙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의를 갖고 있을까요?
고령 인구에 필요한 자원을 공평하고 또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공평과 효율이라고 하는 두 개의 하나의 측정이죠. 그래서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노년기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통합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통합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대와 세대, 세대 간의 세대 속에서의 세대 간 및 세대 내의 사회적 연대와 결속을 유지하는 것을 우린 통합력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에게 경제적, 물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정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트포드가 제시했던 생산성과 사회 참여, 웰빙, 형평성, 통합력, 안정성 요구에 대한 개념 정의를 여러분들이 한 번씩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사회 참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인의 사회 참여의 활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미시적으로는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매니지먼트 하는 거죠. 미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시, 거시 이렇게 나누는데 미시는 마이크로 이렇게 좀 세밀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미시적으로는 뭐예요? 자신의 몸을 관리하고 집안일을 하는 행위에서부터 이웃과의 교류와 조직화된 집단 활동으로 종교 활동을 두고 있죠. 그리고 시민에 대한 학습, 그리고 학습 활동, 취미 활동, 더 나아가서는 정치 활동과 같은 지역사회의 공식 그리고 비공식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것을 우린 사회 참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이 가족이나 친구나 이웃 등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교류 관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노인의 사회 참여는 여가 활동이나 또는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 나눔, 일자리, 사회 활동 등과 관계없이 구분 없이 사용한 것이 바로 그동안의 노인의 사회 참여 활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인의 사회 참여 및 선배 시민 활동 중에 노인의 사회 참여를 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봉사 활동과 또는 재능기부 활동 그리고 일자리 사업 등과 같은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으로 바라보고 사회 참여보다는 고용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의 사회 참여의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23조에 보면 노인의 사회 참여의 지원 이렇게 하여 있고 내용면으로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조에 보면은 지역봉사 지도원 위촉 및 업무라고 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노인복지법의 사회 참여의 근거가 조금은 미흡한 부분도 있고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큰 틀에서는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지원과 지역봉사 지도원 위촉 및 업무라고 하는 그러한 프레임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이제 고령 사회기본법의 사회참여에 근거한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또 제시를 하고 있죠. 제14조에 보면은 여가 그리고 문화 그리고 사회활동의 정의, 여가 문화와 사회활동의 장려에 대한 부분을 볼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또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두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와 또 노인의 사회
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3조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근거에 근로 능력과 일할 기회 제공에 대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24조에는 노인의 사회 참여가 봉사와 일자리 그리고 재능활동 등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보면 여가와 문화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으로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참여에 대한 소셜 파티시페이션이라고 하는 사회 참여를 볼 텐데요. 이 사회 참여의 형태를 첫 번째 레저, 다시 말하면 여가에 대한 활동으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가 활동은 어떤 것일까요? 삶의 만족도 또는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 바로 여가에 대한 활동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노년기의 여가는 일상생활 안에서의 활동이고 우리나라는 시, 군, 구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최소 1개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하여서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복지 증진을 추진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노인복지관은 노인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여가 활동의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의 여가 활동의 특징을 본다면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노년기의 여가 활동의 특징으로 본다면 노년기의 여가는 재생산의 수단 혹은 심신의 피로, 회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장년층의 여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삶의 의미와 보람에 중점을 둔 활동에 의미를 둔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체적 건강의 증진과 자기 유연감에 대한 확대를 또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증진을 통한 삶에 대한 가치와 만족감에 대한 향상을 둘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율적인 생활에 대한 기술과 기능의 증진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즐거운 여가 활동을 통한 삶의 질에 대한 향상으로도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노년기의 여가 활동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바로 이러한 여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노인의 피곤을 좀 풀어주고 심신의 피로와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으로 해야 될지 또 어떤 방향이 좋을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핵심 과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소셜 파티시페이션의 형태 중에 보면 자원봉사, 볼런티어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인이 가진 지혜나 또는 경험이나 연륜이나 재능을 살펴볼 때 또는 더 나아가서 시간이라는 것을 살펴볼 때 이런 걸 투자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세대들과 소통하고 봉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자원봉사 활동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국가와 지역사회는 노인에게 적합한 봉사활동의 기초에서 이 봉사활동 개발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노인의 인적 자원 활용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자원봉사 활동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은 사회에 공헌하고 더 나아가선 존경받는 지혜로운 노인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인식에 대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래 자원봉사는 자발성과 무보수성에 기반한 순수한 의미의 봉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고 무보수성, 보수를 받지 않는 이것이 이제 자원봉사로서의 하나의 의미를 담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노인의 어떠한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노인복지관이나 또는 대한노인회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노인의 유급 자원봉사 또는 재능 봉사활동 등을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의 자료를 보면 최근에는 노인의 주체적인 사회 참여와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배시민이라고 하는 활동이 자원봉사의 영역에서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의 자원봉사 활동 규정을 살펴보면 제23조에 보면은 노인의 사회 참여에 대한 지원 이렇게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에 대한 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직접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나름대로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특징을 잡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 봉사 활동과 또는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 지역 봉사기관 그리고 노인 취업 알선기관 그리고 노인복지관을 하나의 계기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을 통하여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는 나름대로 노인 지역 봉사기관이나 노인 취업 알선기관이나 노인복지와 관계된 기관들이죠. 관련 네트워킹되어 있는 기관들에 대하여 필요한 나름대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하나의 과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노년기의 자원봉사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노년기의 자원봉사의 특징은 첫째는 은퇴 노인의 경험, 그 다음에 지식, 이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나름대로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봉사활동에 대한 활성화의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은 지식과 재능을 이용한 전문성 그리고 나눔 문화 확산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주도적인 자원봉사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노인 공익 활동이나 또는 재능 나눔 또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차별화된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또는 경로당의 자원봉사 클럽을 통해 역량이 있는 리더를 육성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하나의 영역이고 또 이것이 자원봉사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중에서 보면은 대한노인회의 어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항은 제2조고요. 활동을 본다면 대한노인회는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과 사회봉사에 대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노인의 권익에 대한 신장과 복지에 대한 향상, 그리고 노인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증진, 노인교실만 또는 노인교실이나 또는 경로당 이런 두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의 운영을 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노인 취업 활동 및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기업 지원이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년기에 하게 되는 일은 수입에 대한 획득, 그리고 자신에 대한 존재 가치의 확인, 그리고 사회적 관계망의 유지, 그리고 심리,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부족한 소득을 보충해서 경제적인 측면과 건강에 대한 증진,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해서 다양한 노인 문제를 해결하고 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2004년에부터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됐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활동 이론에 기반하여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에 대한 창출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사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는 노인 일자리나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익형과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셜 파티시페이션에 대한 형태에 대한 부분이 그림 9-3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제공에 대한 건수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첫 번째가 공익활동입니다. 이 공익활동이 하고 있는 이 영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노인이 자기 만족과 성취감에 대한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봉사활동에 대한 유형을 보면은 노노케어가 있죠. 노노케어는 뭘까요? 독거노인, 조손가정이 노인이나 또는 거동 불편한 노인, 경증 치매 등의 노인 등 취약된 노인에 대한 가정을 방문해서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를 확인하고 말벗이나 생활안정 점검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바로 노노케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인데요.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족 등 이런 아동들에 대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교육, 그리고 정서적인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바대로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족이나 한부모 가족이나 이러한 그 부분들에 대한 특별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교육, 정서적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은 바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에 대한 봉사인데요. 복지시설이나 공공의료시설, 그리고 보육시설, 또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에 대한 정화 등 지역사회 내 필요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사항을 지원하는 데 활동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경륜에 대한 정수조사를 한다면 노인이 평소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삶의 지혜를 동시대의 아동, 청소년, 세대 등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활동이 바로 이러한 경륜 전수 활동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자료와 또 그쪽에 대한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능 나눔에 대한 활동인데요. 재능을 보유한 노인이 자기 만족과 성취감의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나름대로 활동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재능 나눔 사업인데요. 그 중에 노인 안전에 대한 예방, 상담에 대한 안내, 학습 지도, 또는 문화예술, 기타 등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 나눔 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을 보면은 노인 안전에 대한 예방은 노인 여가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안전관리 활동의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상담에 대한 안내인데요. 노인 상담이나 학대 예방이나 인권 지킴에 대한 활동 또는 박물관, 내 외국인에 대한 대중교통에 대한 안내, 서비스 이런 부분이 바로 상담 안내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학습지도는 교육, 학습지도로 활동한다라는 것이고요. 문화예술은 음악회, 공연 등 문화 공연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회 참여, 소셜 파티시페이션에서는 세 번째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형 사업단 있는데요. 이 시장형 사업단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등을 공동 운용하여 창출되는 것이지만 일자리나 또는 일정 기간에 대한 사업비 또는 참여자의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형 사업단이다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취업알선형인데요. 수요처의 그 요구에 의해서 일정 기간을 수료하거나
또 관련된 업무 능력이 있는 그러한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해서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이제 시니어 인턴십인데요. 노인이 기업 내 사업 현장에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시니어 인턴십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고령자 친화 기업이죠. 이거는 고령자에 대한 적합 직종을 개발하고 기업과 설계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시장 경쟁력과 지속성을 갖춘 노인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연계형이 있는데요. 기업 연계형에서는 기업이 적절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직무 모델 개발이나 설비 구입 및 설치 또는 4대 보험료 등 간접 비용을 지원하여 노인 고용 확대를 도모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기업 연계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긴 시간 지금 노인에 대한 얘기를 쭉 해오면서 노인의 일자리 부분 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함께 논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좀 새로운 의견과 또 새로운 뜻을 갖고 우리에게 좋은 제언들을 해주시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건강히 유의하시고 질문이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질문을 정리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또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